웰컴백 밀리티오화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순특강 영어 주제 소재편 20강의 1번과 2번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0강의 1번 문제 먼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빈칸 문제가 됐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뭐부터 봐야 된다?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 나한테 뭐를 물어보는 건지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밑줄이 쳐져 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앞에를 봤을 때 therefore이란 연결어구가 보였어. 이거 무슨 얘기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 문장이 곧 그렇죠. 주제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주제문의 위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 뒤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그 다음의 주제는 앞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 상태에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야. 일단은 여기 문장 먼저 읽어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가 뭐가 나왔냐면 원자력과 수력 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자력과 수력 전기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수식을 봤더니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 원천들과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이제 동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사실 막 우리가 뭐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명확해.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수식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주어가 명확하다고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주제 속에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을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1번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some problems 몇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데 오로지 뭐 했을 때만, 이것이 사용이 되어졌을 때만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유발을 하냐면 적은 탄소의 배출을 유발을 한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지티브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에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데 증가하는 에너지의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것은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처음에 만들 때라는 내용이죠. 사실 이거 우리가 키워드 체킹을 하면서 내용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 어차피 우리가 대체 에너지와 관련돼서 항상 장단점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지문 속에서 어디를 우리가 보느냐를 빠르게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앞부분에 정답이 포진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보여.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역접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데 주어가 they라는 대명사가 나왔어. 이 they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문장을 더 봤더니 거기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빈칸에서 찾아야 할 이 주어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뭐가 되냐면 앞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however 뒤에서도 한번 봐줘야 돼. 역접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앞에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emission free가 무슨 뜻이야? 배기가스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뭐죠? 그게 바로 대기오염인데 이거를 이제 경감시켜 줄 수 있다라면서 자, 한마디로 원자력과 수력 전개에 대한 파지티브한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이 뒤에 however이 있어서 뒤에를 봤더니 요번에는 뭐가 됐다?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다 라면서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를 옹호하는 사람 했더니 대체 에너지 해결책에 대한 몇몇의 옹호자들이라고 하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옹호자들이 말 그대로 원자력이나 아니면 수력 전기를 옹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에너지 해결책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 나오겠어? 당연히 여기까지는 네거티브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했었던 주어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를 띄우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빈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으로 고를 수 있는 다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서도 이미 지문 공부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한 그런 어휘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단어는 없을 것 같아. controversially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쟁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alleviate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죠? 경감하다, 다운시키다예요. 완화시키다, 경감하다, 내려가게 하다 등등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alleviate가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사실 이거 수능 특강에서 지금 처음 본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plementation이 이제 implement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죠. 실행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어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자료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길죠. 지금 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한 다음에 지금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자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안으로 여겨진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설지 보고 깜짝 놀랐죠. 뭐라고 돼 있어? 대안이라고 여겨질 때마다 논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죠. 그게 의역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직역을 하면 뭐야? 이러한 기술들은 오로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안으로 고려가 된다. 한마디로 이거를 대안이라고 고려할 때마다 논란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는 양면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구나. 장점도 나올 거고 단점도 나올 것이다. 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은 뭐를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소재가 바로 원자력과 수력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자 단점이 먼저 나올까 장점이 먼저 나올까 했더니 바로 배기가스가 없는 이라는 장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장점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흔한 부정적인 결과인데 어디에서 오는 결과냐면 우리 이거 예전에 지문에서 했었던 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뭐죠? 그렇죠. 그게 바로 대기오염이잖아. 그 대기오염을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나타내는 동격, 에어 폴루션은 바로 앞에 있는 프로덕션과의 동격이 아니라 얘는 지금 누구? 쪽에 앞에 있었던 컨스퀀스와의 동격이겠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실 이 글은 어떻게 보면 나는 단점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앞부분에서 장점 딱 한 문장 나오고요. 바로 역접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 계속 단점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자, 그럼 이 환경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매력적이지 않게끔 만드는 환경적인 문제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stop 주의해야 되는 것이 make가 오형식이죠. 뭐가 무엇 다 도록이야. 그러니까 이 댐 자리가 themselves가 왜 안 왔을까?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주어는 problems입니다. problem이 무엇을 unattractive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 있는 them은 쪽이 주어 있었던 they. 그럼 이 they는 또 뭐였었더라? 우리 아까 앞에서 했었던 원자력과 수력 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themselves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여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선행사를 찾아간 다음에 얘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절대로 themselves 오면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뭐도 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부서올 수 없다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unattractive to예요. 누구누구에게지. 그러면은 몇몇의 옹호자인데 이거 우리 아까 했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원자력은 우리가 일단 두 개 언급했으니까 하나씩 설명하려나 봐. 원자력은 생산합니다. 매우 높은 방사능의 폐기물을 생산을 하는데 자, 이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것을 자, 첫 번째 반드시 restored 저장이 되어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되어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해요?
안전하게 이것을 저장하고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disposed of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safely 다음에 여기 ed가 나왔는데 얘는 뭐에 대한 병렬이다. must be stored, must be disposed 이렇게 병렬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수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수력 전기는 전통적으로 자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다.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온대요? 큰 댐에서 일단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큰 댐이 문제란 얘기야. 이 큰 댐은 뒤에 또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block 막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흐르는 강물을 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isturb 뭐 하죠? 방해를 하죠. 자연의 강 주위에 있는 생태계들을 방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거 로직이 어렵지는 않은데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새로운 형태들은 이제 주어가 됐다. 근데 요번에는 원자력 제쳐두고요. 계속 수력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댐이 문제였었잖아. 그러면 큰 댐 말고 더 작게 만들면 되지. 자, 그리고 아까 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했는데 물을 흐르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형태가 있대요. 더 작고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소라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들은 물론 피할 수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 즉 앞에서 얘기했었던 큰 댐이나 저수지에서 오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막을 수는 있겠죠. 피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단점 나오죠. 그들의 잠재적인 실질적인 운용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댐이나 저수지 때문에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더 작고 그다음에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고.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거를 왜 만들었어? 자연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일단은 목표는 어쨌든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잠재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전기의 양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은 뭐하다? limited, 제한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절대로 serve,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역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주도적인 어떤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의 양을 많이 하려면 댐이 필요한 거야. 큰 댐이 필요하다고. 근데 큰 댐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은 또 그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막을 수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우리가 아까 했었던 부분 그러므로 원자력과 수력 전기는 무엇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의 원천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몇몇은 해결을 하지만 but not others. 이 others는 그렇죠? other problems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가 않았죠. 그래서 리뷰 빠르게 가보자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얘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휘 엄청 중요해 보여. 왜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감시키다. 너무 중요하죠. unattractive, attractive로 바뀔 수도 있을 거고 disturb도 마찬가지, avoid도 마찬가지 전부 다 반대되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얘는 사실 어휘 문제로서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매력적인 문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번에 연결하고 몇 개 들어갔죠? 2개 들어갔으니까 연결하고도 대비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삽입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거 뭐였더라? 앞에서 장점 나오고 단점이 나오는 역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고르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기억나시죠? 자, 일단은 원자력에 대한 단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력 전기에 대한 단점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수력 전기에 대해서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형태가 있지만 이 또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고로 얘네들도 일부는 해결하지만 일부는 해결하지 못한다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강의 두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유형이 그렇죠.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 나왔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더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일반적으로 주제의 위치라는 것은 1번 앞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1번 또는 2번까지도 우리가 주제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반적으로 조금 뒤쪽에 포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각 문장마다 키워드를 딱딱딱 체킹을 해서 보통 유사한 어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repurposed가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었죠. 우리가 purpose가 목적, 용도랑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re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친 옷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옷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많다라는 얘기. 근데 뒤에 비교하는 대상을 봤더니 무엇보다 중고의 옷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중고의 옷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맞춰서 고쳐진 옷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until recently가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최근까지는이야.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최근까지는 하면 보통 그 이전에는 어땠었고 그 이후에는 어땠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최근까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형이 그 옷을 어떻게끔 만들었다? 정통적이지 않은 것으로, 즉 진짜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근까지는 이러한 옷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번 뒤에 뭐가 나왔냐면 today 다음에 however 역접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 뒤엔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부터는 포지티브한 내용이 나올 거야 라고 우리가 유추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과연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친 옷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체킹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용도에 맞게끔 고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를 불어넣어준다? 새로 발견된 의미를 그 옷에 부여해 준다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포지티브가 맞았어 라고 보겠죠. 2번 다음에 그러한 옷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계속 포지티브가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뒤에 뭐가 나오냐면 provide insight, 무엇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그러한 옷들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었던 새로 발견된 옷에 대한 의미와 그 옷에 대한 통찰력이 일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를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키워드를 체킹했을 때 세 번째에서 주어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second hand가 다시 나왔어.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봐. 이거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 second hand는 우리 맨 앞에서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친 옷과 비교의 대상으로서 언급이 됐었던 아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친 옷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의에 대해서 통찰력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중고나 아니면 재활용이 그런 옷들이 사용이 된 주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키워드 체킹하는 게 중요하겠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찰해 보면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옷이죠. remade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recycled 아닙니다. 이 remade는 저 앞에 있었던 repurposed와 같은 유의어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옷이 장점이 나와야 되는데 뭐를 제공해 준다? 현대 패션 산업에서 잃어버리는 어떤 풍부한 기술이나 그런 재치들을 다시 이제 강조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가 되니까 앞에와 이제 같은 내용이 되고요. 결론이 이제 5번이야. 아마 이거 틀린 학생들은 5번 고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선생님 갑자기 지속 가능성이 왜 나와요? 하고 5번을 골랐을 텐데 여기서 나타내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보아하니 옷이라는 것은 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옷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됐다가 되니까 이 옷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거구나 라는 결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틀린 학생들은 5번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에서의 핵심이 갑자기 다시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갑자기 중고 옷이 많이 이용이 된 원인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제와 그리고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는 그냥 무조건 다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overlook 너무 자주 나오고요. authentic도 우리가 자주 나오죠. authentic이 원래 진짜 의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authentic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render. 자, render는 이따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겠지만 얘는 make 그러니까 오형식으로서의 make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 어떻게 되게 하다에 해당되는 오형식으로서 렌더가 자주 나오는데 렌더를 학생들이 못 외워 얘가 자주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독해에서 정말 자주 보는 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버릴 어휘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했었던 부분이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수일치 때문에 좀 적어놨어. 근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거 갖고 수일치를 낼까 싶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일단 clothing이 제일 먼저 나왔죠. clothing은 불가산 명사예요. 한마디로 얘는 항상 단수 취급해줘야 돼, 동사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loth하고 clothes가 있습니다. clothes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죠. cloth는 옷감일 때는 불가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걸레나 행주나 그런 건 한 장, 두 장, 세 장 셀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천조각이나 걸레를 나타낼 때 한 장일 때는 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두 장 이상일 때는 이 뒤에 s를 이렇게 붙여준다. 근데 이 앞에 e가 들어갔다라는 것과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건 다 웬만하면 다 옷으로 다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 다른 용도에 맞춰서 고쳐진 옷은 이야기해줍니다. 자, even이 more 강조해주고 있죠.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more 나왔으니까 more than 같이 체킹을 하셔서 that of가 나왔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those of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이 대시 가리키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옷의 그것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를 말해준다. 뭐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옷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시 가리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지금 서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those of가 오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until recently 최근까지 옷은 이제 주어다. 근데 이 옷이 extensively 무슨 뜻이에요? 매우 많이 변형이 되어 졌죠. 바로 무엇으로부터? 원래의 그 형태로부터 매우 많이 변형이 되어진 옷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동사가 뒤에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우리가 항상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altered가 바로 앞에 있는 clause를 이제 꾸며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부터 많이 변형이 되어진 그러한 옷들을 자, frequently 종종 overlooked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간과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서? 박물관의 컬렉션에서. 자, 그럼 왜 간과가 될까가 궁금하니까 접속사 as 아래다가 이유 적어주세요. 뭐뭐이기 때문에야. 그리고 나서 뒤에 it이 나왔네. 빨리 가주어진 주어 체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데디아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보통 이렇게 가주어진 주어 그 사이에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데디아라고 믿어진다라는 거죠. 뭐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이 만든다고 뭐를 그 옷들이 정통이 아니다라고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보통 컬렉션에서 많이 간과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them이요. 자,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들 themselves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이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죠? 그렇죠. 변형이 된 그 옷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의 주어가 지금 뭐가 됐어? 옷들이가 주어가 아니라 그 옷들의 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앞에 복수 왔다, 아싸 여기 제기대명사 맞았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거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제기대명사를 쓸지 아니면 그냥 목적격을 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러분들 렌더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 뜻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형식 해서 목적보 형태까지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두 번째 문장 어떻다? 서술형 대비해야겠다. 너무나 매력적으로 생겼죠. 예, 서술형 여러분들 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until recently였어. 그러면 그 뒤에의 문맥이 뭐였더라? 그렇죠. 당연히 역접 다음에 이제 today, 오늘날 한 다음에 포지티브한 내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 주어하고 동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주어는 analysis야. 그러한 물건들에 대한 분석들은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물건들은 한마디로 그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옷들에 대한 분석들은이 주어고, 그럼 그 분석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학자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라 같은 그런 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라가,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네요. 패션 큐레이터였대.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가 온타리오주에 있죠. 그러니까 온타리오 왕립박물관에서 패션 큐레이터로 일하는 알렉산드라 같은 학자들에 의한 그러한 분석들은이 주어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동사가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as well as 나왔다. 빨리 앞에 A와 B 표기해 주세요. 이거를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죠?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사실은 해석을 했어야 됐어. 그런데 A가 너무 길으니까 앞에부터 선생님을 해석을 했던 거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 동사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다? 동사와 주어와의 수일치가 중요하다. B뿐만 아니라 A, 도에서 여기 A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앞에 콤마 2개 여러분들 요거 같이 체킹해 주세요. as well as 앞에서 문장이 끊겨서 콤마를 적은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콤마는 앞에 있었던 알렉산드라에 대한 동격을, 패션 큐레이터에 대한 동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지워도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s well as 앞에 있는 콤마가 앞에가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뒤에서는 앞에 또 콤마가 있었거든. 그래서 걔는 A as well as B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면 여기에서도 B가 먼저 해석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B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수용을 했죠. 수용을 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뭐를 받아들였냐면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기술을 받아들입니다. 어디에서 받아들인다? 바로 고급 패션 브랜드에서 이런 기술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한 그러한 분석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선생님 잠깐 스탑 시켰어. 우리가 계속 repurposed 계속 나왔었죠. 근데 걔가 누구를 수식해 줬었더라? 뒤에 옷을 수식해 줬었다. 안 맞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꾸며줘? 테크닉스를 이제 꾸며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테크닉의 입장에선 뭐야? 그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옷을 고치는 거잖아. 그래서 옷의 기준에서는 repurposed라는 ed가 왔었지만 여기서는 ing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드디어 동사 왔다. 자, 여기서 imbue가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불어넣다. 자, 여기서 stop. 자, 오랜만에 본동사들이 3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이 만에 하나 have imbued에 이렇게 밑줄이 쳐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이렇게 3가지. 첫 번째, 왜 복수가 왔을까? 그렇죠. 우리 아까 주어 어디서 있었어? analysis가 주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맞았어. 자, 두 번째, 왜 현재 완료가 왔을까? 사실 단서가 딱히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분석을 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뒤에를 보면 그 새롭게 만들어진 옷에 어떤 새롭게 발견된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느 한 시점으로 콕 집지를 않았다. 결국에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점이 시간적 연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보는 포인트. 마지막으로 능동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
사실 만에 하나 have inbuild에 밑줄이 쳐 있다면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는 사실 시제와 능동수동이라기보다는 아마 주어를 찾으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objects 또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된 옷에 무엇을 부여해 준다. 자, 뒤에를 보면 new found, 새로 발견된 의미를 부여해 준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옷은 이제 is used to 동사 원형 뭐 하는데 사용되다죠. 자, 바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아, 세상에. 이거 4번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죠. 어법 어떻게 체크해 오셨어요? 일단 여기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뭐에 대한 통찰력이냐면 과거 직물에 놓여진, 즉 매겨진 높은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place가 무엇 무엇을 놓다인데 어디 어디에 놓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직물에 놓여진 어떤 높은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이용이 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as well as가 나왔어.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앞의 상황과 조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설지를 봤을 때도 뒤에부터 해석되지 아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기 as well as가 뭐라고 해석됐어요? 이에 더하여라고 해석됐죠. 그래서 as well as가 in addition, moreover가 같은 게다가 이것에 더하여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뒤에부터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이 앞에 뭐가 있었다? 콤마가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하고 끊고 이것에 더하여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뒤에 뭐가 있어? 갑자기 to가 나온 거야.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이 to가 어디에 대한 병렬이라고 생각하냐면 to provide에 대한 병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만에 하나 to 부정사라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provide처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런데 이거는 동사 원형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이거는 how가 나왔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 있는 to는 to provide와의 병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우리 이 앞문장의 전치사가 어디에 있었더라? 그렇죠. 앞에 있었던 on이 여러분들 같은 전치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가치에 놓여진 통찰력 또는 높은 가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이것에 대한 통찰력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to가 전치사라는 것은 이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라는 명사 자리. 명사 자리에 how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빨리 이 자리는 간접 의문문으로서 순서 의주동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 그게 높게 가치가 매겨졌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가치가 감소가 되어진 방법 이런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이렇게 다른 용도에 맞춰서 고쳤을 경우에는 뭐까지 생각할 수 있다? 과거의 직물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예전의 가치는 이렇게 높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가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감소를 하는데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 아니면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가치의 변화가 생겼을까를 알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앞서서 우리가 했었던 부분입니다. remade가 repurposed 대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만들어진 옷은 또한 강조해 줍니다. 풍부한 재치와 기술을 강조해 주는데 이 풍부한 기술과 재치라는 것은 거의 is lost, 잃어버려졌죠. 언제? 현대의 패션 산업에서 잃어버린 예전의 그 풍부한 재치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시 강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얘기죠. In many ways.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다. 이러한 옷들은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어떤 역할? 지속 가능성의 초기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버릴 게 없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류와 관련돼서는 수능 특강에서 지금 처음 다루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의류 했을 때도 무조건 이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했었어.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문에서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친 옷이 단순히 재활용이 됐다라거나 단순히 중고의 옷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다시 입을 수 있게 됐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가 이 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번 지문은 독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서술형 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서술형 싹 다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어법적으로도 중요한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직상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 오히려 로직이 어법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어요.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죠. 뭐가 핵심이냐면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를 부여해 준다. 한마디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하고요. 결론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생뚱맞아라고 생각했었던 지속 가능성, 만에 하나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단답형의 이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삽입 같은 경우에 선생님 2개를 집었는데요. 얘는 둘 다 단서가 있어서 쉬울 것 같아. 자, 여기에서 단서, 아주 대표적인 단서가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 그리고 최근까지는 간과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옷은 이제 이러한 것에 또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해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의미 다음에 통찰력 얘기를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기억을 하신다면 얘가 이제 변형이 됐어도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 20강의 3번과 4번 정독 예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20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